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대할 때, 내 의견을 깔보듯이 얘기할 때, 내가 분명히 정당한 말을 했는데도 그저 가볍게 넘겨버릴 때, 속으로 화가 나면서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냥 참고 넘어갔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는 이럴 거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궁금하고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지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속으로 끙끙 앓고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참다 보면 상대는 나를 만만하게 보고 점점 더 무시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만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딱 한마디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당황하고 그동안 자신이 나를 무시했던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참지 말고 나를 무시한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무시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단 3초 만에 바뀌게 만드는 강력한 한마디와 더 이상 인간관계에서 만만하게 보이지 않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그 방법을 배운다면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막막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더 이상 나를 무시하지 않도록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면한 무시당했던 순간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그 해답을 찾으러 함께 가보시죠. 과연 어떻게 하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째, 왜 사람들은 당신을 무시할까요? 우리는 모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시당하는 경험을 한 번쯤 겪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할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이유는 첫째, 우리가 만만하게 보이기 때문이고 둘째, 그 사람이 원래 무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서로 얽혀 있을 때 우리는 자꾸만 무시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죠. 먼저 사람들이 우리가 만만하게 보인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에게 너무 쉽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게 무례하게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거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려 합니다.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느낄까요? 아,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대하든 별로 반응이 없구나. 그럼 더 심하게 대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한번 무시한 사람이 또 무시하고 계속해서 상대방을 얕잡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만만하게 여겨지고 결국엔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이 무례한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됩니다. 마치 그 사람에게 나를 무시해도 괜찮다라는 신호를 준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대했을 때 당신이 아무 반응 없이 그냥 넘겨버린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을 존중하지 않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엔 무례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그 상황에서 단호하게 반응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무례한 행동을 바로잡고 그 사람에게 자신의 태도가 잘못됐음을 알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한 말을 했다면 그냥 넘기지 않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당신이 쉽게 무시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다음부터는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호하게 반응한다고 해서 무조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지나치게 반응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한 말을 했을 때 내가 그 상황에서 화를 내고 큰 소리로 대응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나를 더 우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쉽게 화를 내는구나라고 판단하게 되면 내게 한 번 더 무례하게 대할 수도 있죠. 이럴 때 우리는 무례한 사람들의 태도를 단 3초 만에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한마디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대는 당황하고 더 이상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게 됩니다.
이 말은 강압적인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상대방이 얼마나 강하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한 말을 했을 때 내가 아무 반응 없이 그냥 넘긴다면 그 사람은 내게 계속해서 무례하게 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단호하게 반응한다면 그 사람은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대방에게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상대방에게 단호하게 반응하는 게 어려운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예의 바르고 친절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죠. 그래서 무례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반응을 꾸준히 반복하게 되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무시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호한 태도와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또한 무례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단호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례한 사람이 계속해서 그 태도를 유지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무례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단호하게 반응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무례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는 그 사람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더 예의 있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무례한 사람에게 단호하게 반응하는 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을 바로잡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라는 한마디로 상대방을 놀라게 하고 그들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면 앞으로 더 이상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얕잡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무례한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한마디를 던져보세요. 그 한마디가 상대방의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해야 할 한마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무례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대개 내 기분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대로 나를 대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특별히 해야 할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질문처럼 들리지만 상대방에게 강력한 심리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어떻게 상대방의 태도를 바꾸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상대방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당황하는 반응입니다. 이 말이 단순한 질문처럼 들리지만 상대방에게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유발하게 됩니다. 무례한 사람이 대부분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이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심코 던진 말이나 행동에 대해 우리가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되묻는 순간 그 사람은 순간적으로 당황하거나 긴장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그 사람은 그제서야 자신이 한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되죠. 이 말의 효과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은 자신이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의 무례한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묻는 순간 그 사람은 잠시 멈추고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혹시 내가 실수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제서야 자신이 무례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곱씹게 만듭니다.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은 보통 그 순간에는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의 영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말하거나 행동하지만 그 사람이 한 말을 다시 묻는 상황이 오면 그 사람은 자신이 했던 말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은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그럼 이 한마디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말을 하고 나서 바로 그 한마디를 던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한 말을 했을 때 즉시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상대방은 자신이 한 말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은 그게 아니고 하면서 말을 돌리려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미 효과가 먹혔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실수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말을 돌리려고 하거나 해명을 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네요.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에게 경고를 주면 됩니다. 이런 반응을 보일 때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더 이상 무례하게 대하지 않게 될 확률이 큽니다. 이 간단한 한마디만으로도 그 사람의 태도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그냥 한 말이야. 라고 얼버무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효과적입니다. 그 사람은 상황이 불편해져서 얼버무리기 시작하는데 이때 우리는 침착하게 그 사람의 눈을 마주치며 가만히 기다려보세요. 상대방은 점점 더 불편함을 느끼고 결국엔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무례하게 행동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상대방은 더 이상 나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한마디인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가 상대방의 태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강력한 심리적 효과가 숨어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무례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그 사람은 자신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질문이 무례한 사람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이유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묻는 것은 상대방에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사람이 한 말을 다시 확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접근은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나오지 않게 도와주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태도를 바꾸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라는 한마디는 우리가 무례한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상대방을 당황하게 하고 그들이 자신의 무례한 행동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대방의 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무례한 사람에게 당당하게 이 한마디를 던져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여겨지면 누구나 기분이 상하고 때로는 내 존재감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가진 태도가 상대방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꼭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시당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침묵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아무 말 없이 상대를 침묵으로 응시하는 것이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례한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내게 아무리 불쾌한 말을 하더라도 그것에 반응하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상대를 바라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침묵 속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때로 말보다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자 자신이 말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고민하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은 자신의 말을 되돌려보게 됩니다. 상대가 무례한 말을 할 때 굳이 감정을 드러내며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묵묵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 자각하게 되고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서는 이런 침묵을 통해 상대방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무례함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시각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호한 목소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물쭈물하거나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 상대방은 이를 약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무례한 태도로 대할 때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짧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왜 그렇게 서투르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우물쭈물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확고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작은 목소리나 불확실한 말투는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내가 대하기 쉬운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는 계속해서 무례하게 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감 있게 말하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목소리가 단호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무례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되돌려주면 상대방은 자신이 무례한 말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상대가 "아, 그런 것도 몰라요?" 라고 했다면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냐고요?" 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한 말이 얼마나 무례했는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상대방이 본인도 무례한 말을 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태도를 바꾸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 말을 되돌려줌으로써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는 자신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부적절한 행동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은 상대방이 자신의 무례함을 인식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들은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침묵의 힘을 통해 상대방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상대방이 나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도록 만들며 상대의 말을 되풀이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이 했던 행동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무례함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태도를 보이면 결국 상대는 우리에게 더 이상 무례하게 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면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침묵의 힘을 믿고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입장을 확고하게 전달하며 상대방의 무례한 말을 되풀이해서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이러한 태도는 무시당하는 것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존감을 지키고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태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요한 태도를 통해 상대방에게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무시당하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감 있는 태도로 매일을 살아가세요. 무례한 사람들도 당신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인간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 그렇다면 왜 여전히 우리가 상대방에게 무시당하거나 자신감을 잃고 방치되는 일이 발생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를 제대로 존중하지 않아서입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는 단순히 잘 살아보자는 의미의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 태도는 우리의 일상, 인간관계, 그리고 감정까지도 지키는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외모나 능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즉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어 결국 그들조차도 자연스럽게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을 하찮게 여기면 상대방도 그만큼 나를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단지 말로만 나를 존중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과 태도에서 그 존중을 내뿜습니다. 그런 사람은 눈빛에서도 자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항상 당당한 기운을 풍깁니다. 그 사람의 말투나 태도에서 무언가 특별한 점이 느껴지죠.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존중받고 싶은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일도 줄어듭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은 나에게서 나온 기운에 의해 그 시도를 중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존중할 때 상대방은 그 힘을 감지하고 나를 쉽게 무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태도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는 자연스럽게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사람은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매일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나를 쉽게 내어주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말은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끄떡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나 태도가 내가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실수하거나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을 되뇌일수록 여러분은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또한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한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상대방의 요구에 맞추거나 나의 입장을 무시당하며 살아가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고 그 존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요구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불편한 태도를 보일 때 내가 어떤 반응을 할지는 바로 내가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나를 계속 괴롭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존중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에게 태도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때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면 그 에너지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태도도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결국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는 그 어떤 무시나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내면의 힘이 됩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꼭 가져보세요. 그 태도가 여러분을 지키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은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원칙들입니다. 이제 그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우리가 무시당하는 이유는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를 당할 때 그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거나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러나 반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내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점을 명심하세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려 할 때 단 한마디라도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되묻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자신이 실수했음을 깨닫게 되고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질문 한마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둘째, 상대방에게 단호한 목소리와 침묵의 힘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상대방에게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례한 말을 할 때 굳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침묵은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또한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목소리나 우물쭈물하는 태도는 상대에게 내가 만만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짧고 명확한 말투로 말을 하면 상대방은 쉽게 나를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 상대방의 말을 되풀이하는 것도 유용한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냐고요? 라고 되돌려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자신이 무례한 말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이러한 간단한 기술을 통해 우리는 불쾌한 상황에서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남들도 우리를 존중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그 태도를 살 속에서 실천해 보세요. 그런 태도가 여러분을 지켜주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경험한 무시당했던 순간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올바른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